안녕하세요, 마스터체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동작의 이름은 파이크 푸시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맨몸 운동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제 처음 보고 놀라는 동작이 물구나무 푸시업이잖아요. 이 멋있는 물구나무 푸시업을 맨몸 운동 첫 목표로 가지고 계시다가 너무 일찍 훈련을 하게 되면서 어깨나 팔꿈치를 많이 다치곤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파이크 푸시업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서 목표로 하는 물구나무 푸시업이나 혹은 그 이상의 동작들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비밀 열쇠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접근을 해야 단순히 파이크 푸시업을 어깨 운동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보자 시기에 그냥 보이는 대로 아무렇게나 훈련을 하다가 막상 레벨업을 해서 다음 레벨의 훈련을 할 때가 돼서 그 동작을 해보니 내가 알고 있었던 느낌이랑 완전히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것들만 막는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꽤 많은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럼 동작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가시죠. 자, 일단 손목의 방향을 배워볼게요. 손목의 방향은 45도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는 정면을 보고 있는 것보다 손목을 보호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손의 넓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손의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짚은 손의 간격은 이후에 여러분이 물구나무에서 푸시업을 할 때도 짚어야 되는 손의 간격이 되기 때문에 물구나무도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는 이 정도를 잡는 편이고 이 정도 잡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짚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짚는 위치는 핸드 밸런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넓은 편이고 우리가 평행봉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시설 있잖아요. 그 정도 짚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꿈치의 방향도 한번 배워볼게요. 두 팔꿈치는 항상 몸 안쪽으로 머리 앞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정면에서 보면 팔꿈치가 몸통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깨의 본격적인 움직임, 그 중에서도 날개뼈의 움직임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서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작 자세에서 손을 높게 들고 땅을 밀고 있을 겁니다. 이때 두 날개뼈를 하늘 끝까지 밀어 올려줍니다. 거의 어깨로 귀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바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어깨뼈를 위로 올려주는 것을 엘리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팔을 내리는 과정에서 바닥과 가까워질수록 어깨는 자연스럽게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어깨가 아래로 내려오는 걸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는 파트인데요. 올라갈 때가 좀 특이합니다. 팔이 쭉 올라갈 때 날개뼈가 높이가 바뀌지 않고 디프레션된 위치에 있다가 팔꿈치가 머리 위를 지날 때쯤 다시 끝까지 밀어 올려집니다. 파이크 푸시업 자세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완전히 올라가 있던 이 날개뼈는요, 팔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바로 함께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한참을 유지하는데, 심지어 팔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도 이 날개뼈 위치는 유지하다가 팔꿈치가 머리 위를 지날 때쯤 돼야 완전히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푸시업 영상을 알려드리는 영상에서도 제가 푸시업 플러스라고 해서 어깨 안정화 근육들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걸 제가 누차 강조를 했었는데요. 비유하자면 파이크 푸시업 플러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팔뼈와 어깨뼈는 항상 쌍으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팔이 어깨에 달려 있잖아요. 이때 적절한 리듬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이걸 움직일 신경회로도 약하고 힘도 약합니다. 특히 오버헤드로 머리 위로 손을 들어야 될 일이 많은 체조식 스트렝스 훈련에서 이 날개뼈가 리듬에 맞지 않게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초보자 때부터 꾸준하게 이 움직임을 연습하고 힘을 미리 채워 놓으셔야 다음 레벨에서 더 무거운 동작에서도 날개뼈가 갈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날개뼈 이야기 두 번째인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현장에서도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영상으로 잘 표현이 될지 자신은 조금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날개뼈 벌리는 걸 프로트랙션이라고 하고, 반대로 두 날개뼈가 모이는 걸 리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아닌 포지션을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해서 중립 위치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프로트랙션 방향으로 힘을 주셔야 날개뼈가 이 중립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날개뼈를 벌려주는 프로트랙션 움직임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프로트랙션 방향으로 힘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반대로
리트랙션 된 방향으로 날개가 뼈가 모여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육의 적당한 길이를 유지하지 못해서 힘을 쓰기도 어렵고 팔 움직임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짝 안쪽으로 안아주는 쪽으로 힘을 빡세게 주셔야 중립 위치가 유지됩니다. 지금 듣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운동에 적응해 보시면 차근차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날개뼈가 위아래로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여야 되고 두 날개뼈는 모이지 않도록 벌리는 방향으로 힘은 주되 중립 위치를 가까운 위치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걸 힘을 주는 겁니다. 이는 이후에 물구나무 푸시업에서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훈련에 일관성을 줄 겁니다. 자, 이제 내려올 때 머리가 이동하는 경로를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머리 위치는 손보다 앞쪽에 내려오도록 위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머리를 앞으로 내보내게 되면 손 사이로 내려올 때보다 훨씬 무거울 텐데요. 바로 그 위치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이후에 더 무거운 물구나무 푸시업 자세에서도 훈련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허리와 골반 포지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힘이 빠지면 아치를 만들어서 훈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무릎 포지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무릎은 최대한 일자로 펴주는 것이 좋지만 처음에는 유연성이 부족하기가 쉽기 때문에 굽혀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솔루션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유연성 훈련 메소드를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파트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알고 있는 유연성 훈련이 있다면 꾸준히 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손끝과 발끝 거리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4뼘 정도 거리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이게 사람마다 인체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미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너무 멀어지면 푸시업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파이크 푸시업 효과가 떨어지고, 앞으로 가까워질수록 물구나무 푸시업과 흡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1차 목표는 최대한 물구나무 푸시업과 동일한 자세를 만드는 것을 있다는 것에 상기를 해주시면 이 자세를 잡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를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내용들을 콕콕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몸통이 아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초보자분들은 몸통이 아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치가 되지 않더라도 시작했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아치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물구나무 푸시업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그 이상의 동작을 할 때 더 이상 난도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부터 바른 자세로 몸 일자로 유지한 채로 동작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조언은 팔꿈치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팔꿈치는 바깥으로 돌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내려갈 때 몸에 이렇게 바짝 붙어 있더라도 밀어 올릴 때는 습관적으로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몸 안쪽으로 당겨놓지 않으면 좋은 자세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고요. 또 힘이 빠질 때도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러면 손목 좌뼈 쪽 인대 쉽게 다칠 수 있으니까 팔꿈치는 항상 안으로 안아줍니다. 자, 세 번째 조언은 날개뼈가 모이지 않고 중립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 경우에는 힘이 부족해서 이제 날개뼈가 모인 채로 이렇게 물구나무 푸시업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트랙션 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리트랙션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중립 위치에서 이렇게 힘을 딱딱 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거울 보시고 혹은 카메라로 찍으면서 계속 연습하는 게 답입니다. 자, 네 번째 조언은 앞서 말한 아치, 팔꿈치, 날개뼈 이 세 가지 조언 했었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고치셔야 됩니다. 재밌는 것은 앞서 말한 아치가 되는 거랑 날개뼈 제대로 안 있는 거랑 팔꿈치가 벌어지는 문제가 항상 한 세트로 같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팔꿈치만 벌려도 자연스럽게 아치가 생기고 아치만 만들어도 날개뼈와 팔꿈치는 원래 위치를 벗어납니다. 이 세 가지 모션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셔야 한꺼번에 이 좋은 자세가 나오고요. 재밌는 게 이 팔 모션이랑 날개뼈랑 흉추의 움직임은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까운 관절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 문제를 하나로 보고 한 동작이라고 생각하고 동작을 익히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동작을 익히시는 비결이 되어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조언은 머리가 손보다 앞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손이랑 같이 내려오는, 같은 곳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 물구나무 푸시업 자세랑 굉장히 다른 자세로 힘이 길러지고, 특히나 몸통 후면부 쪽 근육들이 많이 길러질 거거든요. 하지만 물구나무 푸시업에서 이제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되는 것은 앞쪽 면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패턴의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안 되니까 머리는 항상 손보다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 주세요. 자, 여섯 번째 조언은 날개뼈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초보자분들 경우에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개뼈 위로 강하게 밀어주는 파트 있었잖아요. 요거 딱 생략하고 파이크 푸시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 마지막에 두 날개뼈를 끝까지 밀어 올려주는 동작은 이후에 여러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어깨를 끝까지 밀어주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자, 일곱 번째 조언은 모든 범위를 꽉 채워서 쓰셔야 됩니다. 내려올 때 허공에서 그냥 올라가면 힘이 빠지니까 점점 터치 위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훈련이 정량화될 수 있도록 항상 같은 위치까지 내려와 주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허공에서 올라가지 말고 바닥 끝까지 내려와서 이마 혹은 머리카락이라도 바닥에 대고 올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에 힘이 부족해서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범위를 조금 쓰시는 거라면, 계획적으로 이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정량화하기 위해서 허공에다가 줄이는 게 아니라 책을 이렇게 쌓아서 항상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실력이 늘 겁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조언은 사실 실력을 좀 빨리 늘 수 있게 만드는 요령 같은 건데요. 이 동작에서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건 이거예요. 다리로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특히 힘이 덜 필요한 내려가는 파트보다 올라올 때 본인도 모르게 다리로 체중을 옮긴 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의 다음 목표는 여기서 다리를 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체중을 많이 옮기려고 노력할수록 좋은 훈련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옮기면 앞으로 고꾸라지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되 계속 상상으로라도 손으로 계속 체중을 보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훈련을 시작한다면 어떤 순서로 연습하면 좋은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움직임 먼저, 훈련은 나중에 원칙을 지켜서 이제 훈련 순서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바로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움직임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랑 훈련을 하게 되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들을 이야기니까 익숙해지셔야 돼요. 서서 배웠던 모든 동작들을 섞어서 허공의 연습을 먼저 하고 만족할 만큼 동작이 나오면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는 좋은 움직임이 가능한 정도에서 본인 강도를 측정하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갈 건데요. 자,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훈련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힘이 쓸 수 있는 강도의 동작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스트레이트 바디 푸시업에서부터 바닥에서 하는 파이크 푸시업까지 만드는 구간입니다. 스트레이트 바디 푸시업 자세에서요, 발목만 이렇게 접어서 엉덩이를 살짝만 더 위에 위치시켜주면 좋은 파이크 푸시업의 시작 자세, 훈련 자세가 되어줄 겁니다. 이후에 점점 더 손과 다리를 가까이 위치시키시면 동작이 무거워질 거고요. 여기에도 적응이 끝나고 나면 다리를 박스에 올려놓고 혹은 의자에 올려놓고 더 많은 무게가 손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서 훈련을 해주고, 몸도 더 수직으로 만들어서 물구나무 푸시업과 비슷한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동작부터 이제 카메라로 쭉 찍으면서 동작을 실시해 보시면 특정 단계에서 여러분의 동작이 엉망이 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몸통이 아치가 되거나, 날개뼈가 충분히 통제되지 않거나, 팔꿈치가 바깥으로 돌거나, 모든 범위를 채워서 힘을 딱딱 쓸 수 없거나, 다리로 체중을 많이 이동하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건데요. 그럼 그 동작은 아직 본인한테 너무 무겁거나 어려운 동작일 수가 있으니까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으로 충분히 운동을 하시고 다음 레벨로 넘어오시면 훌륭한 성장과 부상 예방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운동에서 낙오하는 가장 큰 원인은 너무 큰 걸 얻으려고 하다가 강도 조절에 실패하는 겁니다. 너무 욕심내서 훈련하다 보면 결국에 훈련할 수 없는 몸이 돼버리면 사실은 운동을 탓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제 기본 루틴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파이크 푸시업 제대로 연습해서 마스터해 봅시다.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